니네가 하는 업은 이런 거야. 할 수 있겠어? 본인이 느껴요. 그 훈련 받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내가 특수부대가 아닌데 해도 되나? 식기유사배는 특수부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환상을 사실 깨셔야 돼요. 남들이 그냥 항상 생각하는 뭐 전쟁 용병이다. 절대 아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텍프로의 택티컬 막스맨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호 치프 인스트럭터입니다. 네, 저는 현재 그 시큐리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건이라고 합니다. PMC는 말 그대로 뭐 Private Military Contractor라는 뜻도 있고 Private Military Company라는 회사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걸 우리나라 정서로 바뀌어가면 약간 업종, 업태에 대한 얘기지 PMC 자체가 임무에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전쟁 용병이라고 그 딱 말이 떠올리시는데, 군이라는 조직과 하덕을 맺었다? 하청을 받은 민간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업체 또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PMC, Private Military Company 또는 Contractor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부대 내에서 식당에서 조리를 해주시는 이모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대 건설하러 들어오시는 외부 용역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일종의 PMC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위험 지역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호송 업무라든지 시설 보안 업무라든지 그리고 VIP 경호 업무를 하는 것들을 포함시켜서 다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영화나 해외 드라마를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보여주고, 또 이거에 대한 마인드셋이라든가 설명해주는 영화가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13시간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에토벨러라는 영화도 팀 리더가 작전 투입되기 전에 자기 팀원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All that time I was spent on the sat phone, it wasn't to convince them to let me go home. It was to convince them to leave your ass in charge. 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합작 드라마인데 플래시포인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경찰 부대의 이야기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이야기인데, 특수부대 관련 얘기에도 액션보다는 사람의 심리적인 걸 많이 다뤄요. 일본 드라마 중에 비지 신변보호라고 있어요. 그 드라마랑 클로즈라는 영화를 한번 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국내 경비업이랑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다 누구나 많이 아는 13시간이라는 영화도 있고, 옛날 영화 보디가드, 케미커스트가 나왔던, 그게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이 좋은 영화거든요. 처음에 모르고 볼 때는 이렇게 보지만 시큐리티에 대한 지식을 알고 보면은 디테일이 정말 좋은 영화예요. 크게 나누면 딱 두 종류예요. 내가 특수부대 출신인데 이쪽에 관심이 있다. 나는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지만 이쪽에 관심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두 가지거든요. 애초 처음부터 모두 발언을 드리자면은 시큐리티업에는 특수부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서인데 좀 아쉬워요. 각 군별로 그 특수부대들이 있죠. 근데 그 특수부대들이 나와서 경호 업무를 볼 수 있냐, CP 업무를 볼 수 있냐,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경호회사들이 뭐 어디 출신이다, 뭐 특선자 출신이다, 운동 출신이다, 그래서 CPO를 저는 잘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정서는 어떻게 그렇게. 근데 해외는 안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는 맞아요, PMC들이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서 특수부대들 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델타라든가 네이비실 같은 경우는 훈련 과정에 프로텍션 코스가 있어요. 경호 임무 과정 코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전역해서도 PMC 회사에 충분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반대로 치면은 군, 경 어디에도 경호에 관련된 훈련을 받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군 출신이다, 뭐 경찰관 출신이다 해서 CP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받은 적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없는데 받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출신하고 비특수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어쨌든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은 훈련 다시 받아야 되고 교육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내가 특수부대가 아닌데 해도 되나? 이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어떤 교육과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이 친구가 성장하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해외를 나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언어가 되어야 되겠죠. 고위험 지역에서 이제 뭐 시큐리티 업무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총기를 다뤄야 될 거고, 무기를 사용할 줄 아셔야 될 거고, 프로텍션으로 간다 그럼 똑같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체력도 좋아야 될 것이며,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딱 얘기하자면은 이 친구의 메타인지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아무리 훌륭한 출신, 아무리 훌륭한 경험이 있더라도 메타인지가 안 좋으면 그 친구는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자기가 이 시큐리티 잡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할 수 있다. 이거 진짜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고요. 어디 출신, 나이가 적고 많고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정서는 보안이랑 관련된 시큐리티 잡에 대한 되게 젊은 층에 좀 있잖아요. 한국에서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시큐리티 잡에 대해서 문턱이 엄청 낮거든요. 그냥 운동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문턱이 낮다는 얘기는 아무나 올 수 있다는 건데 해외에서도 아무나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자기가 갖고 있는 메타인지를 통해서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과정,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메타인지가 좋다고 하면은 뭐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하셔도 되고, 제 텍프로 하는 역할 중에는 시큐리티 잡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메타인지와 의지를 바탕으로 얼만큼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자기가 출신이 어떻고 내가 여자고 내가 체격이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PMC가 시큐리티 하는 카테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보호하고자 하는 그 일단 스킬이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해내야 되는 게 저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킬은 나중에 배우면 되죠. 근데 내가 그런 상황도 안 겪어봤는데 임무를 수행하는 내가 거기서 마탱이 가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총동 도망가버리겠죠. 경우 대상자는 어떻게 되니까 그냥 죽겠죠. 이러한 저 같은 경우 직업 정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킬이야 하다 보면 늘죠. 사실 해도 안 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해도 안 늘면 사실 이업을 하지 마셔야 되겠죠. 멘탈이 진짜 강해야 돼요. 이벤트가 터진다고 했을 때 보면은 교관은 저희한테 시민탄으로 막 쏘거든요. 제가 만약에 오른팔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럼 이 팔을 못 쓰는 거예요. 정말 아프거든요. 진짜 욕날 정도로 아파요, 이게 맞으면. 근데도 정신을 차리고 제가 해야 되는 맡은 임무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는 리스크를 인지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 훈련이라는 게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요. 그런 상황, 그래서 FTX라고 마지막에 훈련시키는 게 이 사람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체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죠. 니네가 하는 업은 이런 거야. 할 수 있겠어? 본인이 느껴요. 그 훈련 받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훈련을 받고 계속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실패가 반복이 되면서 그걸 배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의 멘탈을 강해질 수 있죠. 이게 마음먹기 다른 거니까 사실. 일하는 테를 보면은 육상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 해상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해상 쪽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법으로 되어 있어요. 배를 타는 경우에는 그 배의 보안 요원으로서 타는 게 아니에요. 국제법상 선원으로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으로 타다 보니까 이 선원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STCW라는 그 선원 기초 안전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상 보안위원회는 똑같습니다. STCW가 기본적으로 갖춰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ISPS 코드라고 선박 보안 상급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필기시험을 봐요. 상급을 갖고 계셔야 되고, 해양수산연수원에 발급하는 의료관리자라는 시험을 보셔서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선박 탔을 때 배의 상선에 올라타서 보안 업무를 해야 되는데 레이더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의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적어도 이 배의 장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알고 다룰 줄도 알아야 되기에, 그래서 저는 제가 제 돈으로 뭐 레이더라든가 레이더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탱커 기초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자기가 갖춰줘야 될 것. 기초적으로 해상보안영화에서는 이 세 개를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현역 대상 하신 분들은 이제 다들 간부들이니까, 좀 간부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직보반이 있으니까, 군간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실 게 뭐냐면은 영어 했으면 좋겠어요. 보안요원이요, 그 막 연봉 1억 넘게 막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해외에서 한국인 써주지도 않을 뿐더러 경험상 지켜봤을 때 TCC라고 해서 전투부상자 치료의 라이센스 퀄리피케이션을 갖고 있다거나 1억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경우는 저는 그 경우 있었어요. 아랍어를 할 줄 알면 됩니다. 왜냐면 중동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랍어를 할 줄이든가 아니면 히브리어를 할 줄이든가, 그런 그 적대적인 환경이 노출되어 있는 나라의 그 언어를 하게 되면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시큐리티업이라는 거는 사실 환상 속에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남들이 그냥 항상 생각하는 뭐 전쟁 용병이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환상을 사실 깨셔야 돼요. 멋있는 직업도 아니고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하는 거에 비해 사실 돈을 잘 받는다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해요, 사실.
저희 업종에서 전문직이라고 보고는데 전문가가 된다면 그때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철저하게 훈련도 받아야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많아진다면 자기 몸값을 높이는 거니까 하시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막 덩치도 크고 좋아. 운동도 많이 했어. 나는 다른 문제입니다. 경호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남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에서 살기보다는 현실을 자각을 하고 제대로 알고 이 업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이다는 아니에요. 저는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그래요. 네가 준비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면 도전해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전 가능성이요? 있죠. 왜냐면 제가 텍프로라는 교육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그런 것도 있고요. 국내에서 한국에서 1년 동안 일하다 보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회사에서 사기 맞고 온 친구들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본 이유는 얼마 전에 국방 컨벤션에서 무슨 행사에서 저희가 갔다 왔는데 군 출신 장급급 장성급들이 말씀하시기를 국회에 또는 국방부의 의결을 PMC가 통과가 되게끔 얘기하겠다 또는 통과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게 약 제도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꼭 PMC라는 게 전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보호 임무라든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엄청나게 다양하니 그럼 이거를 준비하기 위한 시스템, 제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법 제도화가 되고 그런 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좀 천천히 가고 있긴 한데 국가에서 민간 기업이랑 계약을 해서 너네 중에 뭐 전투 임무를 준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아니라 야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포로 수용소 운영해달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위직 같은 경우에 뭐 경호 임무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청소 밥 기타 등등등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지스토리 채널 안에서 연락을 주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셔도 모든 걸 답해드릴 수 있습니다.